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냈어요? 숙제했습니까? 페이지 226페이지 한번 봅시다. 226페이지. 페이지 226페이지 책으로 한번 봅니다. 책으로. (226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영업현금 수지 되어 있습니다. 영업현금 수지. 그래서 저번주에 한 거를 잠시 보고 갈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태극기 아니고 뭐? 그것도 모른다. 아, 일주일 동안 뭐 했는데? 예? 태극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공기. 태극기가 아니고 뭐라고?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영순.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만세가 이거 뭡니까? 부세영세.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12월 가기 전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옆에 것도 살짝 보고 갈까요? 예, 부동산을 이번에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을 매각현금수지라 그러죠. 매각현금수지. 스타트가 어떻게 됩니까? 매매순, 미세자세. 보이세요? 매매순, 미세자세. 태극기가 이거 뭐라고요?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만세가 아니고 부세영세. 그래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요거는 12월 달에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접어두더라도 요 공식만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내가 오늘 숙제 한 개 더 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만,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11월 달부터 해갖고 12월 달 공부했으면 그래도 뭐 조그만 한 거라도 남아야 되죠. 나중에 1월 달에 오시는 분하고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공식 하나는 꼭 기억하자. 그걸 여러분들 외워두게 되면은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 소리 할 거예요. 100%죠. 100% 시험 문제. 태극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만세가 아니고 부세영세. 다음 주 또 할 거야. 여러분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자, 오늘 230페이지 한번 봅니다. 230페이지. 자, 23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법의 종류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되어 있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림세법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네, 세 번째 비율 분석법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개 더 숙제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별표 치주셔야 돼요. 요 박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는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접어둔다 하더라도 요 두 개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 두 개가 갖고 오는 문제가 한 5문제 된다 봐야 돼요. 5문제. 비중 엄청 큽니다. 외울 겁니까? 안 외울 겁니까?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할인현금. 그 다음에 수지 분석법.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할인한다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디스카운트라 그래요. 현금이라는 것은 캐시, 수지라는 것은 플로우. 그래서 이걸 우리는 DCF법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세 가지. 순현가법. 뭘 한다고요? 순현가법.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뭘 한다고요?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 요 세 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왜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냐면은 외우지 않게 되면 용어가 자꾸 서투러져. 외우지 않으면 용어가 자꾸 서투러집니다. 이거 어차피 하셔야 돼.
우리 부동산 학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2개, 3개, 앞에 그 한 2개, 3개에서 5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두 번째 성수법, 어림세법이라고 있습니다. 어림세법.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어림세법이에요. 자, 어림세법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면은 요게 두 가지.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그리고 성수법하고 수익률법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공기 용선 부세 형세를 아셔야만이 요 공식이 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월달에 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비율분석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비율. 비었죠? 두 번째 뭐 나옵니까? 부채비율. 대부 부채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이런 것들도 공식 다 아시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영업 경비율. 한 개 뭐가 있어요? 하나는 5개와 한 개 또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요? 채무 불이익률. 채무 불이익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요거. 자,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자, 내가 돈이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나는 현금 2천만 원을 들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하는데 내한테 한쪽에 어느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 그래. 그러면 1년 후에 이 돈이 3,300만 원이 될 거라 그래요. 자, 명찰 한번 달아볼게요. 자, 요 2천만 원이란 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유출된 돈의 현재 가치, 유출의 현가라 그럽니다. 요 2천만 원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유출되는 돈의 뭐라고? 현재 가치를 해서 우리가 현가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2천만 원을 이제 끄집어낸 거야. 자, 투자를 해주세요 하고 1년 동안. 그래서 1년 후에 얼마 될 거라고? 3,300만 원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은 유입되는 돈의 내가라 보셔야 돼. 내가. 미래가치. 내가라는 것이 미래가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천만 원을 뭐라 그러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돈의 뭐라 그러고? 현가라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투자하게 되면 얼마 된다고? 3,300만이 된다고. 여기에 유입되는 돈이 뭐라고? 내가, 미래의 가치라고. 됐나요? 연수는 몇 년? 1년. 자, 이때 시장에서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할인율. 시장에서의 할인율을 우리는 10%라 볼게요. 10%. 자, 할인율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현금이 1억 있다 볼게요. 현금이 1억. 자, 현금이 1억 있는 것을 은행에 저금합니다. 은행에 저금하니까 10% 수익을 준다 그래요. 10%를 갖다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1억을 갖다가 1년 동안 은행에 맡기니까 10% 수익 준다 그래요. 자, 10% 수익을 가지게 되면 1년 후에 돈이 얼마 됩니까? 조금 커지겠죠? 얼마 됩니까? 1억하고도 얼마? 1억하고도 1천만 원이 된다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이걸 갖고는 할증한다 그럽니다. 할증. 이걸 뭘 한다고? 할증한다 그래. 그럼 은행에서는 요 할증하기 위해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계산을 1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그럼 1 플러스 R이게 되면 여기 뭐가 됩니까? R이 10%죠. 10%니까 여기 1.1이 된다 봐야 돼.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1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맡기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몇 프로 준다고? 10% 준다 그래. 10%. 그럼 1년에 얼마 됩니까? 1억 1천만이 됩니다. 그럼 1억 1천만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면 1억에다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 봐야 돼. 근데 N승은 1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R이 10%이기 때문에 1.1 맞나요? 맞아요? 그럼 1억 1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하면 할증한다 그럽니다. 할증한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따라서라도 아셔야 되겠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은행을 거래하거나 그 다음에 투자를 갖다 이렇게 권유받거나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요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1억 1천만 원을 요 미래 가치를 요 현재 가치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갖고 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이때 할인율을 뭐 씁니까 하면 수익률하고 똑같이 몇 프로? 10%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억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면 거꾸로 가져올 때는 역수를 쓴다 봐야 돼요. 그럼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억 1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씁니다. 이해되세요? 자, 내 하나 물어볼까요? 자, 4 곱하기 2는 얼마예요? 얼마? 8. 4 나누기 2분의 1은 8.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 하나, 나누기 1 이렇게 하나, 이거는 답이 똑같아 봐야 돼요. 이 두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역수라 그럽니다. 역수. 그래서 1 플러스 R의 역수라는 것은, 요거의 역수라는 것은 1 플러스 R의 N분의 1이라 봐야 돼. 이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고요? 역수 관계라 그럽니다. 역수. 자, 우리가 보면 간혹 한 번씩 여러분들이 애들 문제, 이런 문제 냅니다. 4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물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계산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 나누기 2분의 1을 뭐로 바꿔줘야 돼? 곱하기 2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그래서 답은 이거는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2분의 1이나 곱하기 2는 이거는 뭐다? 똑같아 봐야 돼요. 무슨 관계라고? 역수라고. 역수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됩니까? 하면 1이 됩니다. 1. 이걸 역수 관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이나 1 플러스 R의 N분의 1이나 이거는 역수라 봐야 됩니다. 역수.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갖고 한번 제가 하고 놀아볼게요. 자, 1억 있는 것을 미래로 던집니다. 미래로 던지는 것을 뭐라고? 할증이라 그러고. 자, 1억 1천만 원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갖고 옵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 할인이라 그래요. 자, 미래로 던질 때는 뭐라 그러고? 수익률. 현재로 갖고 올 때는 우린 할인율이라 그래요. 할인율. 그래, 우리가 2050년도에 보면은 국민연금이 뭐 고갈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2050년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고갈됐다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2050년도에 지급돼야 될 연금의 어떤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보니까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할인 할증 관계는 요거는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다시 한 번 더.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한다고? 할증.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걸 뭐라 그래? 할인이라 그래요. 어떨 때 써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 내가 2천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3,300만 원이 될 거라고 내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1,300만 원 수익이 남은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이 돈을 미래 가치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됩니까? 현재 가치로 갖고 오셔야 돼요.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갖고 올 때는 최소한의 수익률, 할인율 요걸 쓰죠.
요걸 갖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 그래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써갖고 땡겨 오셔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돈이 2천만 있는데 1년 후에 투자하면은 1년 후에 돈이 얼마 될 거랍니까? 3,300만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300만이 남았네 이렇게 계산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틀린 거라고. 정확하게 남았다는 걸 계산하려면은 요 있는 미래 가치를 뭐로 갖고 와야 된다고? 현재 가치로 갖고 오셔야 돼. 현재 가치로. 그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그래서 우리 할인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죠. 3,300만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이거 1.1이죠. 1.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공식은 어렵지만은 그냥 3,300만을 뭐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그냥 10%이기 때문에 1.1로 나눠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그럼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5%라면 얼마 나눠주면 됩니까? 5%라면? 그렇죠. 5%라면 1.05 나눠주시면 돼.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7%라면 얼마나 나눠주면 됩니까? 1.07로 나눠주시면 돼요. 만약 할인율이 20%라면 얼마나 나눠주면 되는데 1.2로 나눠주시면 돼요. 할인율이 10%죠. 10%이기 때문에 얼마로? 1.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보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길 때는 이와 같이 10% 같으면 1.1로 나눠주시고 5% 같으면 1.05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렇게 나누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하니까 3천만 원이 나왔어. 자, 이 3천만 원에다 명찰 한번 달아볼게요. 자, 3천만 원에다 명찰 달면 이 돈은 어떤 돈이 됩니까? 하면은 자, 유입되는 돈이 내가가 아니고 유입되는 돈이 뭐로 바뀝니까? 현재 가치 현가로 바뀐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3천만 원하고 여기 있는 2천만 원하고 이렇게 계산해갖고 뺐을 때 1,000만 원 남았으면 1,000만 원 남았구나 이렇게 수식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것은 여기 있는 분석법하고는 틀린 것이 글자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면 할인해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할인해라 이 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뭐해서 할인하여 유입의 현가로 만들어서 유출의 현가를 비교했을 때 이때 수지 계산하는 걸 말한다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교과서 봅니다. 자, 230페이지. 그게 양가로 1번에 보시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되어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 요겁니다. 요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 요거를 뭐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요거죠. 요거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됐나요?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할 방법을 말한다. 그래놓고 오른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 다 되어 있나요? 시간 가치 그거 체크합니다. 시간 가치. 자, 그래놓고 실판 한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얘는 지금 미래 가치죠. 1년 후에 3,30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미래 가치 맞습니까? 이러한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바꾼다고? 현재 가치로 바꾼다고. 자, 시간적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바뀐 거 맞나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자, 문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이것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함으로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래 보시면 돼. 1번만 체크합니다. 1번만. 1번에다가 시간 가치 고려 하나 체크할까요? 시간 가치 고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은 얘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합니까? 하면 얘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해요. 자, 박스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한번 봅니다. 박스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거기 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 보이세요? 요 세 개만.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보이십니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칠판 봅니다.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요거 찾았나요? 얘들은 뭐 하는 거라고? 얘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얘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얘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형가법 시간 가치 고려하고 안 하고? 하고. 성수법 시간 가치 고려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든가 부채 감량률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내부 수익률법 시간 가치 고려하고 안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안 하고? 한다. 이해되세요? 아주 쉬워. 여기 작년도 시험 문제인가 그랬는 작년도 시험 문제 올해죠 올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여기 36개 시험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칠판 한번 봅니다. 칠판. 책에 체크하는 거는 저하고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꺼버립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갖고 온 책을 갖다가 전부 다 컬러로 만들어놔. 그럼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 설명 좀 들으시고 제가 책 봤을 때 요거 체크합시다 하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칠판 한번 볼게요. 자, 투자분석기법은 자 어려운데 왜 이걸 갖다가 11월달, 12월달 수업에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 단어에 익숙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남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1월달, 2월달에 끄집어내면 그때 한 배운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약간 접근성이 어떻게 됩니까? 좀 좋아진다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만 좀 많아주세요. 단어만. 자, 우리가 투자분석기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요겁니다. 요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요거예요.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할인이라는 글자는 안에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하면 할인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거예요. 현재를 미래로 던진 것을 뭐라 그러고? 할증.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은 할인이라 그래요. 할증이라는 것은 뭐가 붙어도 더 붙어. 근데 할인이라는 것은 뭐가 까지도 더 까집니다. 이해됐나요? 할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얘들 분석 기법하고 얘들은 틀리더라. 무엇이 틀리는데 하면 요거죠, 요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온다는 그 말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요 세 가지가 있다 봐야 돼요. 요 세 가지.
자, 이쪽을 이해를 했으면은 나머지 순형가법이라든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첫 번째 순형가법이란 것은 뭐고, 자, 두 번째 수익성지수는 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은 뭔가 한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 자, 저번주에 했던 걸 한번 내가 복습삼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기억이 있는지. 혹시 내부 수익률 요거 저번주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동의어 뭐예요? 동의어? 미안합니다. 그죠? 혹시 기대 수익률 기억나세요? 저번주에 배웠을 때 기대 수익률 기억나십니까? 그게요, 그게. 기대 수익률과도 우리는 예상 수익률을 했고 내부 수익률을 했죠. 그게입니다.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칠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은 이와 같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은 내가란 말은 놓으면 안 돼요. 미래 가치란 말은 놓으면 안 돼.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현재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노는 방이에요. 현재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노는 방입니다. 그러면 순형가법이란 것은 뭡니까 하면 얘는, 자, 유입되는 돈의 형가에서 요거 유입되는 돈 형가에서 유출의 형가를 뺍니다. 자, 이렇게 뺐을 때 기준이 뭐가 됩니까 하면 0이에요. 0보다 컸을 경우에는 이때는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뭡니까 하면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은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순형가법이란 것은 이와 같이 유입되는 돈의 형가에서 유출되는 형가를 뺐습니다. 여기서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1000만원 남았나요? 그럼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요. 여기 끝이야, 끝.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수란 말이죠. 지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지수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수. 그리고 지수 옆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분모, 분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수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분모, 분자가 있다 보시면 돼요. 분모, 분자는 항상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면 1하고 비교합니다. 1.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유입의 형가를 입이 위에 올라갑니다. 입의 형가를 유출의 형가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분모, 분자가 있으면은 주인공은 항상 위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기한테 나갔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왔던 돈이 중요한 거죠. 나가는 돈보다는 뭡니까?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항상 위로 간다 봐야 돼요. 분모, 분자가 있으면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그러고 지수는 항상 뭐하고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입의 형가가 3,000입니다. 출의 형가가 얼마요? 2,000이야. 2분의 3이죠. 1.5가 됩니다. 1.5니까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혹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내부 수익률법은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면 얘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는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됩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투자 분석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 어떻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세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크게 세 가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 세 개로 나누더라. 이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어림세법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성수법, 수익률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는 6가지가 있더라.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총 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율이 있더라. 됐나요? 자, 그 중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어림세법은 투자 분석을 하는데 큰 차이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얘하고는 완전히 어떻다? 다르더라. 어디에서? 어느 글자에서? 할인이란 글자에서는 완전히 틀리더라. 얘는 할인이란 글자가 붙었는데 얘는 할인이란 글자가 없더라. 그러면 할인이란 글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하면 할인이란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기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됐나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기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300만 원이 될 거라고 얘는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미래가치. 미래라는 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 물어볼까요? 자, 미래값이란 것은 무슨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 하는 거. 내가 미래에 예를 들어서 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미래에 저 아파트를 사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값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살아갈 때. 예? 미래값이라는 것은 이건 언제 느끼는 겁니까? 자, 미래값을 느끼는 시점. 과거, 현재, 미래. 미래값을 느끼는 시점. 과거, 현재, 미래. 미래값을 느끼는 시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예요. 현재야. 현재. 그래서 현재 느끼는 여러분 미래의 어떤 편익이죠. 현재 느끼는 미래의 어떤 편익이 그게 뭡니까? 미래값이에요. 그럼 미래값이라는 것은 이거 말을 바꿔야 되죠. 이거는 현재값이에요. 현재값. 자, 결혼할 때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합니다. 엄청 잘해줄 것 같아. 엄청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합니다. 미래에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그래서 미래값이는 없다니까. 단지 미래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야. 미래에 대한 현재 가치.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라는 거 있어도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과거 현재라는 것은 있어도 미래라는 건 없어. 단지 생각하는 뭐 미래의 편익이라 봐야 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편익을 언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에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감정평가에 가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3,300만이 된다 안 된다?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단지 3,300명이라고 예상되는 이 금액이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현재로 바꿔야 돼요.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할인.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것은 할인. 공식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미래값을 현재로 갖고 올 때는 항상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 미래값을 현재로 바꾸는 것은 항상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 현재값을 미래로 던지는 것은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성. 됐나요? 자, 이때 할인율은 뭐 씁니까 하면 10% 할인율은 뭐 씁니까? 요거 씁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수익률을 써. 최소한의 수익률. 왜 요걸 할인합니까? 하게 되면은 10%라는 것은
어느 시장에 던져놔도 나는 이 금액에서 10%는 얻을 수가 있죠. 그게 요구 수익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그냥 10%라 보시면 돼요. 은행 금리가.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10%인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번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내가 투자 안 해도 벌 수 있는 퍼센트만큼은 깎아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드린 할인율이자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로 갖다 할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인율이 7%라면 3,300 나누기 1.07. 할인율이 예를 들어가 5%라면 3,300 나누기 1.05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온 이런 금액, 요 금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유입되는 돈이 내가에서 뭐로 바뀝니까? 현가로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과정. 그래서 이와 같이 현가와 현가로, 이와 같이 현가와 현가로 노는 이 방을 뭘 한다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순현가는 건 뭔데? 하면은 입의 현가에서 출의 현가를 빼죠. 뺐을 때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란 말이 나오면 항상 분모 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의 현가에서 출의 현가로 나누죠. 그래서 뭐보다 크면 1보다 컸을 때 투자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항상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한 개만 더 체크할게요. 자, 이때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 얘들 쓸 때는 할인율을 뭐 씁니까 하면 할인율을 갖다가 요구 수익률 씁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요구 안 씁니다. 뭐 때문에? 비교해야 돼. 아시겠죠? 얘들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워주겠지만 자기 거 씁니다. 자기 거 뭐 쓴다고? 자기 내부 수익률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할인할 때 뭐 쓴다고 그랬습니까?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할인할 때 뭐 쓰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할인할 때 뭐 쓴다고 그랬습니까? 내부 수익률 씁니다. 내부 수익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231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1번 순현가법 나와 있습니다. 순현가법. 거기 보니까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빼는 거 맞나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뺐을 때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돼 있나요? 예, 0보다 크면 투자 채택이 되고 이때 할인율을 뭐 쓴다고? 요구 수익률. 231페이지 위에 박스 봅니다. 박스. 231페이지에 박스 봅니다. 박스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박스. 위에 박스. 위에 박스. 예.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한번 봅니다. 자, 이거는 내부 수익률에서는 2번, 3번만 봅니다. 2번, 3번.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합니까 하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요. 할인율 뭐 씁니까 하면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자기 거 씁니다. 자기 거. 자,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죠.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입의 현가를 추로 현가로 나눈 값입니다. 자, 우리가 수익성 지수 읽을 때는 그게 설명이 기억에도 돼 있고 니은에도 있어요. 기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니은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저번 주에 배운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분모 분자 식을 읽을 때는 B분의 A란 말 안 놉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 속에서 구호로 하는 말이고 문장상으로 펼칠 때는 항상 B에 대한 A 또는 A를 B로 나눈 값이라 하셔야 돼요. 요거 출에 대한 입 그래 하시든지 입을 출로 나눈 값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됩니다. 자, 내부 수익률에서는 할인율을 뭐 썼어? 그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할인율을 뭐 썼습니까 하면 요구 수익률을 썼습니다. 됐나요?
자, 11월, 12월 과정에서는 한 요 정도 마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자, 조금 쉬고 칠판 지우지 마세요.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조금 복습할게요.